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이고, 이제 정말 나이가 들었나 보다. 예전 같지 않네? 계단 앞에서 한숨부터 나오고 무거운 쌀포대 들기가 겁나고 손주들과 놀아주다가도 금세 할아버지 할머니는 좀 쉬어야겠다 하게 되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이 모든 게 그냥 나이 때문일까요? 왜 어떤 분은 80살이 넘어도 정정하게 걸어 다니시는데 또 어떤 분은 60대부터 벌써 아이고 힘들어 하시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께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35년 동안 수만 명의 환자를 만나온 한 의사가 발견한 나이와 상관없이 몸을 되돌릴 수 있는 비밀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매일 놓치고 있는 아주 간단한 것 하나만 바꿔도 석 달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앞으로 전해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35년째 가정의학과에서 환자들을 만나온 의사입니다. 제 이름은 이성훈이고 지금은 70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진료실에서 하루 종일 환자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변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 속도와 정도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80살이 넘어도 거뜬하게 걸어다니고 또 어떤 분은 60대 중반부터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집니다. 저도 젊었을 땐 그냥 나이 드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니 이게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특히 요즘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계단 오를 때마다 난간을 꼭 잡게 돼요. 마트에서 장 보다가 중간에 꼭 쉬어야 돼요. 예전에는 김장도 하루면 끝냈는데 이제는 힘이 빠져서 도중에 앉아버려요. 이런 말씀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온몸이 뻐근하고 밤에는 종아리에 쥐가 나서 깜짝 놀라 깨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병원에 가면 혈압도 괜찮고 혈당도 무난하고 의사들이 나이에 비해 건강하세요 라는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힘이 없고 계단이 두렵고 장보기도 귀찮아지는 겁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나이 탓이지 뭐 하고 넘기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그냥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증상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이유를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바로 근육이 조금씩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30살 전후부터 해마다 아주 조금씩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체감이 안 되지만 60세가 넘으면 그 속도가 훨씬 빨라져서 10년이면 근육이 3분의 1 가까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육이 줄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몸을 지탱하는 힘이 약해지고 움직일 때 금세 숨이 차고 균형을 잡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한번 넘어지면 회복하는데 오래 걸리고 생활이 점점 위축됩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된다는 겁니다. 체중이 그대로라서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근육은 줄고 지방은 늘어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살이 조금 붙었네 정도지만 사실은 몸속에서 기초 체력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이런 변화는 일상에서 아주 작은 신호로 나타납니다. 계단을 오를 때 예전처럼 한 번에 오르지 못하고 중간에 멈추게 됩니다. 의자에서 일어설 때 예전엔 그냥 벌떡 일어났는데 이제는 책상이나 팔걸이를 짚어야만 가능합니다. 평소 즐기던 산책도 10분만 걸으면 허벅지가 묵직해지고 숨이 차서 멈추게 됩니다.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 스스로도 모르게 활동량이 줄고 다시 근육은 더 빨리 줄어드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80살이 되어도 여전히 바치를 하고 동네를 걸어 다니지만 또 어떤 분은 60대 후반부터 외출 자체를 꺼리게 됩니다. 둘의 차이는 단순히 유전이나 체질만이 아닙니다. 평소에 근육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을 했는지 그 기본을 챙겼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문제는 병원에서도 이 부분을 잘 짚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건강검진으로는 근육이 얼마나 줄었는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력이 떨어지고 몸이 무겁고 밤에 쥐가 나도 검사상 문제 없다는 말을 듣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원인을 찾지 못하고 점점 더 나이 탓만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고 체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습관 하나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걸 바로잡으면 몇 달 만에 몸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와 방법을 제 경험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몸에서 근육이 왜 자꾸 줄어드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 나는 고기도 먹고 계란도 먹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사실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더욱 그렇죠. 근육이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단백질 부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단백질을 안 먹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단백질 충분히 먹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도 실제로는 부족한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몸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에서 나오는 위산의 양이 점점 줄어들어요. 젊었을 때는 고기 한 덩어리를 먹으면 위산이 펄펄 끓어가며 단백질을 잘게 분해해 줬는데 60세가 넘어가면서부터는 그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죠. 마치 예전에는 강력한 믹서기였는데 지금은 힘이 약한 믹서기가 된 것과 같아요. 같은 양의 재료를 넣어도 잘게 갈리지 않으니까 몸에서 제대로 흡수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장에서의 흡수율도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는 먹은 단백질의 80에서 90%까지 흡수됐다면 70세가 넘어가면 60에서 70% 정도로 떨어져요. 똑같이 계란 2개를 먹어도 실제로 근육으로 가는 양은 훨씬 적어진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바로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드세요. 아침은 대충 죽이나 빵 한 조각, 점심은 간단히, 그리고 저녁에 고기며 생선이며 몰아서 드시죠. 저녁에 단백질 많이 먹었으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 근육은 하루에 한 번 많이 먹는다고 해서 쌓이는 게 아니거든요. 마치 식물에 물을 주는 것과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바가지로 물을 많이 주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주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한 번에 많은 양의 단백질을 먹는 것보다 하루 3번에 나누어 먹는 것이 근육 합성에 훨씬 효과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한 끼에 20에서 30g 정도씩 아침, 점심, 저녁에 골고루 나누어 드시는 게 가장 좋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침을 거르시죠. 나이 들면 아침은 별로 안 당긴다면서요. 하지만 이게 바로 근육이 줄어드는 첫 번째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밤새 굶은 몸은 이미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쓰기 시작했거든요. 이때 단백질을 제대로 공급해주지 않으면 근육 분해가 계속 진행되는 거죠. 또 다른 문제는 소화 능력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삼겹살이며 갈비며 잘 드셨는데 지금은 기름진 음식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시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피하게 되고 결국 단백질 섭취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백질의 종류도 신경 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같은 단백질이라도 소화 흡수가 쉬운 것들이 있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드셔야 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단백질과 함께 먹는 다른 영양소들의 중요성이죠. 단백질만 달랑 먹는다고 해서 근육이 잘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비타민과 미네랄, 특히 비타민 D, 비타민 B군, 마그네슘 같은 것들이 함께 있어야 단백질이 제대로 근육으로 변환될 수 있어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나는 고기도 먹고 계란도 먹는데 왜 힘이 없지? 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먹기는 먹는데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도 소화 흡수가 좋고 근육 만들기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5가지 특별한 식품들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셨던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도 나이든 몸에 특히 좋은 5가지 특별한 식품들 말이에요. 첫 번째는 바로 황태입니다. 황태라고 하면 해장국 끓일 때 쓰는 그거 하실 텐데 맞습니다. 그런데 황태가 얼마나 대단한 단백질 덩어리인지 아시는 분은 많지 않으세요? 마른 황태 100g에는 무려 75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 같은 양의 쇠고기보다도 훨씬 많은 양이거든요. 그런데 황태의 진짜 장점은 소화가 잘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기름진 고기는 부담스러워도 황태는 부드럽게 넘어가죠. 특히 황태를 우린 국물보다는 건더기를 드시는 게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국물만 드시고 건더기는 남기시는데 정작 단백질은 그 건더기에 들어있거든요. 황태 요리할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쌀뜨물에 30분 정도 불려두시면 비린내가 확 줄어들어요. 그리고 미역이나 콩나물과 함께 끓이시면 영양도 더 좋아지고요. 두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야 맨날 먹는데 뭐가 특별해? 하실 수도 있지만 두부야말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보물이에요. 시장에서 파는 보통 크기 두부 한 모에는 약 20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하루 3끼에 조금씩만 넣어 드셔도 상당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죠. 두부의 좋은 점은 소화가 정말 잘 된다는 거예요. 위가 약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고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특히 여성분들한테는 더욱 좋고요. 두부 고르실 때는 국산 콩으로 만든 단단한 모두부를 선택하세요. 부드러운 두부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거든요. 만약 소화가 힘드시다면 순두부로 시작하셔도 좋아요. 세 번째는 병아리 콩이에요. 병아리 콩이 뭐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요즘 대형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후무스나 샐러드에 넣는 그 동그란 콩 말이에요. 병아리 콩 100g에는 약 20g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식이섬유도 풍부하다는 거예요.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죠. 혈당도 천천히 올려주니까 당뇨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처음 드실 때는 조금씩 시작하세요. 하루에 20에서 30g 정도부터요. 갑자기 많이 드시면 배에 가스가 찰 수 있거든요. 삶아서 냉동 보관해 두시면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밥에 넣거나 간식으로 드실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들깨예요. 들깨가 단백질이 있어? 하실 텐데 들깨에는 단백질이 20% 이상 들어 있어요. 게다가 오메가3 지방산까지 풍부해서 혈관 건강과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죠. 들깨는 볶아서 가루로 만들어 두시면 여러 요리에 활용하기 좋아요. 나물 무칠 때도 좋고 죽 끓일 때 넣어도 고소하고 맛있어요. 다만 들깨는 산화가 빨리 되니까 볶은 후에는 밀폐 용기에 넣어서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한 달 안에 드세요. 만약 혈액 응고 억제제 드시는 분이라면 들깨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보시고요. 마지막 5번째는 시금치와 버섯이에요. 이 둘은 단백질 함량은 앞의 것들보다 적지만 다른 영양소가 정말 풍부해요. 시금치에는 철분과 엽산이, 버섯에는 비타민 D와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죠. 시금치는 꼭 데쳐서 드세요. 옥살산이라는 성분 때문에 생으로 많이 드시면 좋지 않거든요. 데치면 이 성분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제철 시금치가 영양도 좋고 맛도 좋으니까 철 따라 드시는 게 좋아요. 버섯은 물에 씻지 마시고 젖은 행주로 닦아서 사용하세요. 물에 씻으면 영양소가 빠져나가거든요. 보관할 때는 비닐봉지보다는 종이봉투에 넣어서 냉장고에 두시면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이 5가지 식품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가 잘 되고
근육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식탁에서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친숙한 재료들이라는 점이죠. 이제 이 식품들을 어떻게 하루 3끼에 골고루 넣어서 드실지, 그리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 5가지 좋은 식품들을 어떻게 하루 일과에 자연스럽게 넣어서 드실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하루에 한 번 많이 드시지 마시고 아침, 점심, 저녁에 골고루 나누어 드세요. 한 끼에 20에서 30g 정도씩 말이에요. 이게 우리 몸에서 근육을 만드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거든요. 아침에는 황태미역국을 끓여서 건더기까지 다 드시고 거기에 두부 반찬 하나 정도 곁들이세요. 여기에 병아리콩을 조금 넣으면 약 28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요. 아침부터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양이 많지 않아요. 점심에는 들깨가루로 무친 나물과 현미밥, 그리고 된장국 정도면 충분해요. 여기서 약 14g 정도 나오죠. 저녁에는 계란찜이나 계란말이에 시금치나 버섯 반찬, 그리고 보리밥 정도로 드시면 대략 18g 정도 됩니다. 간식으로는 삶아둔 병아리콩을 조금씩 드시거나 두유 한 잔 정도 드시면 약 15g 더 추가되니까 하루 총 60에서 70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65세 이상 분들한테 권장하는 양을 충분히 채울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백질과 함께 먹는 다른 음식들이에요.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를 함께 드시면 비타민, B군이 단백질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참기름이나 들기름 같은 좋은 기름을 적당히 넣어주시고 김치 같은 발효식품도 함께 드시면 소화가 훨씬 잘 되거든요. 반대로 피하셔야 할 것들도 있어요. 단백질 식사를 하신 직후에는 커피나 녹차를 피하세요. 특히 커피는 단백질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적어도 1시간 정도는 간격을 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너무 짠 음식과 함께 드시면 단백질 대사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되도록 싱겁게 드세요. 실제로 이렇게 실천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경남 진주에 사시는 72세 김선자 씨 이야기예요. 김 씨는 손주와 공원에 나가도 오래 걷지 못하셨고 계단은 꼭 손잡이를 잡고 올라가셨어요. 예전에 좋아하시던 장복이나 김장도 힘들어지셨죠. 그런데 이 5가지 식품을 꾸준히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서 말이에요.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4주 후에는 계단을 손잡이 없이도 오르게 되셨고 석 달 후에는 손주와 숨바꼭질까지 할 만큼 체력이 회복되셨어요. 김 씨는 병원에 가도 나이에 비해 괜찮다는 말만 들었는데 알고 보니 단백질이 부족했던 거였구나. 이제는 나이 때문이라는 말은 믿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단계별로 어떻게 시작하실지 알려드릴까? 첫 주에는 아침에 황태국을 끓여서 건더기까지 다 드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국물만 드시던 분들한테는 조금 낯설 수도 있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단계예요. 둘째 주에는 점심과 저녁에 두부 반찬을 하나씩 추가해 보세요. 두부조림이나 두부찜, 된장국에 두부 넣기 등 어떤 방법이든 좋아요. 셋째 주에는 병아리콩을 밥에 넣어서 드시거나 간식으로 조금씩 드셔보세요. 넷째 주에는 들깨가루와 시금치, 버섯 반찬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달만 해보시면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이나 간단한 근력 운동을 함께 하시면 더욱 좋고요. 물도 하루에 1리터 반에서 2리터 정도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도 중요해요. 만약 간이나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이라면 단백질 보충제보다는 이런 자연식품으로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하고요. 그래도 걱정되시면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석 달만 꾸준히 하시면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무릎이나 허리 아픈 것도 많이 나아질 거예요. 체력도 회복되고 활력도 생기죠. 면역력도 좋아져서 감기도 덜 걸리실 거고요. 내년 이맘때쯤에는 손주들과 함께 뛰어놀고
여행도 다니시는 건강한 모습을 기대해 보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 이제 여러분도 몸소 체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지혜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